윤혜정은 늘 비어있던 박명선 집, 마당의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에 오늘은 앉아 있었다. 늦여름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바람마저 덥게 느껴졌다. 허리와 어깨가 무겁게 쑤셨다. 마당에 놓인 장독대 위로 빛이 번들거렸고 혜정은 무심히 그 빛을 바라보다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이라니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궜다. 지난달 서울역 플랫폼에서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그게 자신의 전 재산이었다. 플랫폼 위에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멍하니 서 있던 그날, 그녀는 마치 세상 어딘가에서 밀려난 사람 같았다. 주방 쪽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명선의 단정한 목소리가 곧이어 이어졌다. 혜정아, 오늘 밥 좀 같이 먹자. 오랜만에 열무국도 끓였어. 혜정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명선은 마당으로 나와 식탁을 차리며 혜정 옆에 앉았다. 밥상에는 된장국과 오이소박이, 상추무침 같은 익숙한 반찬이 놓였다. 혜정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놓던 기억이 떠올라서였다. 오래된 주방의 기름 냄새, 손님들이 수군대던 소리, 그리고 문을 닫을 때의 공허함이 떠올라 입맛이 뚝 떨어졌다. 괜찮아. 명선이 눈치를 살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명선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된장국을 그녀의 밥그릇 쪽으로 밀어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여기서 천천히 지내면 돼. 서울처럼 바쁘게 살 필요 없어.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명선의 집은 따뜻했지만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방에 혼자 앉아있던 혜정은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다. 딸의 번호를 눌렀다가 꺼버렸다. 한 달 전 통화가 떠올랐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 바빠서 오래 못 통화해. 잘 지내. 너도 몸 조심하고. 그 한마디로 끝난 통화는 허무하게 끊어졌다. 혜정은 눈을 감았다. 이불 위로 떨어진 작은 먼지가 보였다. 먼지를 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한숨만 내쉬었다. 문이 살짝 열리며 명선이 얼굴을 내밀었다. 혜정아, 내일 이장님이 오신대. 바티라는 사람 구한다더라. 하루에 10만 원 정도 준대. 생각 있으면 얘기해 볼래. 혜정은 멈칫했다. 평생 식당 일만 했는데 농사일이라니. 허리도 약한데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다. 좀 힘들 거야.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지잖아. 몸 좀 움직이는 것도 괜찮을 거야. 명선은 조심스레 말을 덧붙였다. 혜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명선이 문을 닫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창문 밖으로 밤벌레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혜정은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일이라도 해야겠지.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묘한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낯선 사람들과 섞여야 한다는 것. 또다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다짐하듯 다시 혼잣말을 되뇌었다. 그래, 해야지.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었다. 밤 공기에 습기가 서서히 스며들었고 혜정은 손을 꼭 모은 채 눈을 감았다. 혜정은 가지밭 흙 위에 무릎을 대고 앉았다가 허리를 펴며 한숨을 내쉬었다. 허리를 펴자마자 허리춤에서 쿡 하고 통증이 올라왔다. 여름 햇살은 아직도 뜨겁게 내려앉았고 흙먼지는 땀에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손목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가려웠지만 닦을 새도 없었다. 결국 이렇게 나오게 됐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젯밤 명선에게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던 장면이 떠올랐다. 마음속에선 여전히 낯선 일을 시작한다는 불안이 소용돌이쳤다. 주변에서는 이미 익숙한 손놀림으로 가지를 따는 아주머니들이 잡담하며 웃고 있었다. 올해는 작황이 괜찮네. 며느리가 이번에 애 낳았다지. 이런 대화들이 들렸지만 혜정은 거기에 끼어들지 못했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손만 움직였다. 가지 줄기의 거친 털이 팔을 스칠 때마다 따갑게 느껴졌고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허리 아프면 조금씩 앉았다 하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혜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평소 말이 없고 표정이 굳어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장도윤이었다. 그의 눈빛은 의외로 부드러웠다. 괜찮아요.
처음이라 좀 어색해서 그렇죠. 혜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곤 다시 가지를 따러 갔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시선에는 묘한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정고가 가까워지자 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손등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뜨거웠고 땀방울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결국 혜정은 가지 한 줄기에서 손을 떼고 잠시 허리를 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처음엔 다 그래요. 다시 들려온 목소리에 혜정은 고개를 들었다. 도윤이 물병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물병을 그녀에게 내밀며 말했다. 물 많이 드세요. 이럴 땐 물이 최고예요. 혜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물병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물병을 받는 순간 손가락이 그의 손등에 살짝 스쳤다. 혜정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조금 더 오래 그의 손등에 머물렀다. 손끝에서 느껴진 따뜻함은 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 때문이었을까? 일이 좀 힘드시죠? 도윤이 물었다. 네. 허리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요. 혜정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처음엔 다 그렇거든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간결했지만 그 안에 배려가 묻어 있었다. 혜정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앉았다. 다른 아주머니들은 이미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떠들고 있었지만 혜정은 조용히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억지로 도시락 뚜껑을 열며 시선을 낮췄다. 익숙하지 않은 이 자리에서 편안함을 느끼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여기 앉으세요. 도윤이 혜정 앞에 앉으며 물었다. 괜찮아요. 저 혼자 먹어도 돼요. 혼자 먹는 것보단 같이 먹는 게 좋잖아요. 밥은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더 힘이 돼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혜정은 그의 시선을 피하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고맙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도시락에서 삶은 달걀 하나를 꺼내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거 드세요. 소금 찍어서 먹으면 힘나요. 아니에요. 도윤 씨 드셔야죠. 2개 가져왔어요. 하나는 드시라고 가져온 거니까 걱정 말고 드세요. 혜정은 달걀을 받아들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사소한 친절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달걀 껍질을 천천히 벗기며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챙겨준 게 언제였던가. 오후 작업이 다시 시작되고 혜정은 조금 더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가지를 따기 시작했다. 허리가 덜 아픈 건 아니었지만 마음 한켠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관수 호스가 방향을 틀며 그녀의 옷을 향해 물줄기를 뿜었다.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그녀의 몸을 적셨고 혜정은 중심을 잃고 주저앉았다. 흠뻑 젖은 작업복이 몸에 달라붙어 서늘한 기운이 훅 끼쳤다. 괜찮으세요. 도윤이 서둘러 달려와 호스를 잡아 물줄기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일어나세요. 혜정은 당황해 그 손을 바라보다가 결국 그의 손을 잡았다. 도윤의 거친 손이 그녀의 허리를 받쳐 일으켰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녀의 옷과 달리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 순간 혜정의 가슴이 작게 두근거렸다. 옷이 흠뻑 젖어버렸고 놀란 마음에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그때 도윤이 달려왔다. 그는 서둘러 호스를 잡아 물줄기를 다른 쪽으로 돌린 후 혜정에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으세요. 일어나 보세요. 따뜻하고 거친 손이 혜정의 허리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비가 올 듯 흐린 오후. 혜정은 가지밭 구석에서 쓰러진 나무 상자를 세우다 허리가 찌릿하게 아픈 걸 느꼈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허리춤을 한 손으로 감쌌다. 이틀 전부터 느껴지던 묵직한 통증이 오늘따라 유난히 심해졌다. 잠시 쉬고 싶었지만 괜히 남들보다 느리게 일하는 게 눈에 띌까 싶어 꾹 참았다. 그러나 몸은 이미 솔직했다. 무리하지 말라. 도윤이 어제 물병을 건네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혜정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괜히 신경 쓰이네. 잠시 손에 든 가지를 내려놓은 혜정은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다 밭 옆에 있는 낡은 창고가 눈에 들어왔다. 지붕 일부가 내려앉아 있고 문이 반쯤 열린 채 덜컥거리고 있었다. 바람에 문이 살짝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혜정은 잠깐 망설이다가 허리를 달래기 위해 잠시 그늘에서 쉬자는 마음으로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어두웠다. 바닥에는 오래된 농기구와 깨진 화분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혜정은 조심스럽게 창고 안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엎어져 있는 액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액자를 집어들었다. 금이 간 유리 너머로 오래된 사진이 보였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다. 장도윤 씨, 혜정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사진 속 젊은 남자가 지금보다 훨씬 앳된 얼굴의 도윤과 닮아 있었다. 그걸 어디서 찾으셨어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혜정은 깜짝 놀라 액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고개를 돌리자 도윤이 창고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죄송해요. 제가 혜정은 당황해 액자를 두 손으로 내밀었다. 도윤은 다가와 조심스럽게 액자를 받아들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창고 안에는 잠깐의 침묵만이 흘렀다. 가족분이시죠? 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목이 천천히 움직였다.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 많은 이야기가 묻혀 있었다. 혜정은 잠시 입술을 깨물고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도윤은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았다. 그가 말을 잇지 않자 혜정도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10년도 넘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날 제가 건설 현장에서 야근 중이었어요. 아내가 아이랑 마트에 갔다가 사고가 났죠? 그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아내가 전화했었어요. 현우가 아빠 줄 선물을 사고 싶다고 빨리 오라고 했는데 전 일이 남아서 나중에 간다고 했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혜정은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굳게 담은 입술, 살짝 떨리는 어깨, 그의 고통이 그대로 느껴졌다.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 씨 잘못 아니에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살짝 떨구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 후로 누구랑도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가족 얘기만 나오면 그 사람들이 생각나서 혜정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말 속에 담긴 오랜 고독과 상실이 자신의 마음에도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등에 손을 올리려다 멈췄다. 대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딸이 외국에 나간 뒤로 혼자 살았어요. 서울에 있을 땐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항상 혼자였어요. 도윤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창고 안의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다가 서서히 풀리는 듯한 순간이었다. 도윤은 액자를 가슴에 안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사진 다시 모셔놔야겠어요? 네, 소중한 사진이니까요. 혜정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액자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창고 문이 열리며 습한 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다. 혜정은 그를 바라보다 마음속에서 조용한 떨림이 일어나는 걸 느꼈다. 그를 바라보다가 마음속에서 작은 떨림을 느끼며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였구나 라는 생각으로 끝. 윤혜정은 점심 도시락을 혼자 풀며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다. 숟가락 끝에서 미지근한 국물이 한 방울 떨어져 흙 위에 스며들었다. 손등으로 흘러내린 그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닦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아주머니 둘이 멀찍이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자꾸 귀에 걸렸다. 서울서 망하고 시골 남자 붙잡는다잖아. 그러게 나이도 있는데 뭘 하겠다고? 혜정은 고개를 숙였다. 도시락 뚜껑 위로 손가락이 얇게 떨렸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창고에서 도윤이 조용히 이야기하던 그날이 떠올랐다. 사진 속 아내와 아이, 그리고 그의 떨리던 목소리, 이런 얘기 해준 게 괜히 나 때문이었을까. 속으로 조용히 자책했다. 그때 그림자가 그녀 앞에 드리워졌다. 도윤이었다. 같이 드시죠. 혜정은 눈길을 피하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 혼자 먹을게요. 여기 혼자 앉아 계시면 덥잖아요. 그늘로 오세요. 괜찮아요. 도윤은 잠시 혜정을 바라보다가 옆자리에 그대로 앉았다. 그는 도시락을 풀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혜정은 숟가락을 다시 잡았다가 멈췄다. 목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요 며칠 계속 혼자 계시잖아요. 혜정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 더 민망해질 거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억지로 도시락에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씹히는 김치 맛은 평소보다 유난히 짰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깊게 숨을 내쉬더니 도시락을 덮었다. 알겠습니다. 더 묻지 않을게요. 그는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그의 뒷모습이 햇빛 속으로 멀어져 갔다. 오후 작업 중에도 혜정은 자꾸만 그의 표정이 떠올랐다. 가지를 자르던 손이 몇 번이고 멈췄다. 아주머니들이 멀리서 떠드는 소리가 다시 귀에 박혔다. 둘이 맨날 같이 다니더니 이제 좀 잠잠하네. 그러게 소문 듣고 마음 고쳐먹은 거 아니야. 혜정은 가지 상자를 옮기려다 잠시 멈췄다. 허리가 당겨져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끝내 혼자 조금씩 밀어 옮겼다. 손가락을 살짝 베었다. 작은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옷자락으로 닦았다. 그러나 마음은 자꾸 무거워졌다. 내가 괜히 그의 평화를 깨고 있는 건 아닐까. 작업을 마친 뒤 도윤은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다른 일꾼들에게 짧게 작업 지시만 내리고 필요한 말 외엔 하지 않았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그의 무표정이었지만 이제는 그 속에 서운함이 스며 있는 것 같았다. 혜정은 작업이 끝난 후에도 가지 상자 옆에 한참 서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들판에 바람이 스쳤다. 도윤이 멀찍이 물병을 챙겨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예전처럼 느긋하게 고개를 들어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조용히 조여오는 것 같았다. 눈꺼풀이 무겁게 떨리며 혼잣말이 입술을 스쳤다. 이렇게 멀어지면 안 되는데. 비가 내린 뒤에 습한 오후, 혜정은 작은 우산을 접으며 도윤의 집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혜정의 손끝도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가야 할까? 그냥 돌아갈까? 심장이 작게 두근거렸다. 도윤이 보여준 창고 속 사진과 떨리던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우리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의 말이 마음속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렸다. 결국 혜정은 초인종을 눌렀다. 혜정은 초인종을 누른 후에도 한동안 시선을 바닥에 두었다. 문이 열렸지만 바로 들어서지 못했다. 도윤의 시선이 닿자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마주쳤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도윤이 나타났다. 그는 평상복 차림으로 예상치 못한 방문에 조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일이세요? 혜정은 두 손을 모아 조심스레 말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집 안은 깔끔했지만 벽에는 아무 사진도 걸려있지 않았다. 작은 거실 한쪽에 놓인 나무 테이블 위에는 식다만 모리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창문 밖에선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혜정은 테이블 앞에 앉으며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 때문에 또 힘들까봐. 그래서 피했어요. 도윤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람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제가 그런 소문에 흔들릴 사람 같아 보여요. 혜정은 시선을 내렸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왜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했다. 혜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조용히 말했다. 무서웠어요. 나이 들어 이런 마음 가져도 되는 건지, 그리고 혹시 제가 도윤 씨를 더 힘들게 할까봐.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도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혜정을 바라보았다. 우리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혜정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따뜻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네. 도윤은 천천히 손을 뻗어 혜정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살짝 떨리고 있었다. 혜정의 손도 조용히 떨렸다. 그러나 둘 다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짧은 침묵이 흐른 후 도윤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혜정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도윤은 부엌으로 향해 찻잔을 꺼냈다. 작은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차가 따뜻하게 따라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채웠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고 혜정은 가지밭 한가운데 서서 손으로 머리카락을 살짝 넘겼다. 차가운 바람이 살결을 스치는 기분이 낯설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땀에 젖은 작업복이 몸에 달라붙던 여름이었는데 지금은 바람이 등줄기를 시원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깊게 파란 가을 하늘이 보였다. 처음 밭에 나왔을 땐 허리 펴기도 힘들었는데 혜정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지밭 끝에서 도윤이 무거운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예전보다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점심시간이 되어 사람들은 335 그늘 아래 모였다. 혜정은 이제 예전처럼 멀찍이 앉지 않았다. 도윤이 자연스럽게 그녀 옆에 앉으며 도시락을 펼쳤다. 이건 제가 아침에 직접 삶았어요. 도윤이 삶은 것을 하나 그녀에게 내밀었다. 또요. 지난번에도 주셨잖아요. 혜정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하나 더 챙겨왔어요. 힘내시라고. 고마워요. 혜정은 달걀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혜정은 달걀 껍질을 벗기며 손끝에 달라붙은 작은 껍질 조각을 떼지 못한 채 잠시 멈췄다. 그리고 작게 물었다. 도윤 씨? 내년에는 가지꽃도 같이 볼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밝았다. 도윤은 잠시 달걀을 까던 손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좋죠. 내년에도 같이 있어야겠네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가 부드럽게 휘어졌다. 오후 작업이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나란히 밭머리에 앉아 쉬었다. 가지 넝쿨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옷깃을 스쳤다. 다른 일꾼들은 이미 정리를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조금 더 그 자리에 머물렀다. 오늘 바람이 참 좋네요. 혜정이 조용히 말했다. 네. 이런 바람은 혼자 있을 땐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도윤이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정은 고개를 들어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혜정이 작게 입을 열었다. 사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낮았지만 분명했다. 도윤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정말 많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가지밭 위로 주황빛이 내려앉았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마을에서 저녁밥 짓는 연기 냄새가 바람에 섞여 흘러왔다. 두 사람은 가지밭을 내려다보는 작은 마당에 나란히 앉았다. 도윤의 손이 혜정의 손을 단단히 감쌌다. 바람이 손가락 사이를 스쳤지만 그 온기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혜정은 도윤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혜정은 도윤의 손 위에 손을 조금 더 얹었다. 바람이 스쳤지만 그 온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 같았다. 사람의 몸은 늘 작은 신호를 보낸다. 허리가 묵직하게 아플 때, 손끝이 자주 떨릴 때, 평소보다 숨이 조금 더 가쁠 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신호를 무시한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참아 넘기다가 어느새 몸도 마음도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혜정과 도윤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서 시작되었다. 혜정은 오랫동안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했다. 허리가 쑤셔도, 손목이 시려도 그저 나이가 드니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 무심함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었다. 늘 바쁘게 살아왔지만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텅 비어 있었다. 도윤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는 몸보다 마음의 상처를 더 오래 방치해왔다. 사고로 가족을 잃고 난 뒤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슬픔의 신호를 일부러 외면했다.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이다. 괜찮아질 거야. 그냥 조용히 살면 돼. 그러나 그 고요는 사실 고통을 덮어두기 위한 벽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혜정이 허리를 펴지 못하고 숨을 고를 때 도윤은 물병을 내밀었고 도윤이 무거운 상자를 들고 힘겹게 숨을 고를 때 혜정은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그렇게 조용한 배려가 이어질 때마다 둘의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렸다. 몸의 신호는 마음의 신호와 닮아 있다. 작은 배려 하나가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듯 작은 휴식 하나가 몸의 고통을 줄인다. 그리고 그 둘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 혜정이 삶은 달걀 하나에 미소 지었던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미 치유를 시작하고 있었다. 도윤이 혜정에게 손을 내밀던 순간 그의 오랜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분명하다. 우리는 너무 자주 몸과 마음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순간 삶은 달라진다. 그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다. 차가운 물 한 잔, 따뜻한 차 한 잔, 허리를 펴고 잠시 쉬어가는 것, 혹은 괜찮아요 라는 한마디가 전부일 수 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삶을 바꾸고 때로는 사람을 구한다.
나이 들수록 건강과 사랑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한 번에 크게 오지 않고 조용히 다가온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속에 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잠깐이라도 햇볕을 쬐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그것이 몸과 마음을 살리는 길이다. 혜정과 도윤이 가지밭에서 나눈 미소는 단순한 설렘을 넘어선다.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주는 치유였다. 나이가 들면 사랑은 젊은 날의 뜨거움이 아니라 조용한 안도감으로 변한다. 누군가 옆에 있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진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은 이것이다. 삶의 행복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작은 온기에 있다. 그 온기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마음을 연 이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손을 놓지 않는 용기다. 여러분도 혹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깨가 자주 뭉치거나 잠이 깊이 들지 않거나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진 않으신가요? 그것은 몸이 쉬라고, 마음이 돌보라고 보내는 편지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도 귀 기울여 주세요. 때로는 한 번의 따뜻한 인사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도윤과 혜정이 보여준 것처럼 누군가에게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 우리도 스스로에게 같은 말을 건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느리지만 따뜻하게 우리 모두 조금씩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잘 전해졌다는 뜻으로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몸과 마음 천천히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부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